여러분, 한국타이어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어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여러분, 이 사진 한 장 보세요. 이 사진. 이 사진을 보면 뒤에 등에 이렇게, 이건 노조겠죠. 그죠? 노조. 예, 노조. 노조원들이고요. 예, 직원들 같죠. 그죠? 직원들. 직원들이 맡고 있어요. 직원들이 맡고 있죠. 야, 이 사진을 보고 저는 솔직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뭐라 그러나 불불 끓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한국타이어라는 회사, 거기에 일하는 사람, 근로자든 사무직이든 다 회사원들이에요. 그 회사원들이 일하는 곳에서 어느 누구는 노조원이 돼서 지금 사무직의 사람들을 팬다는 거 아닙니까? 폭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넘어지니까 밟기까지 했대요. 밟기까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동료 아니에요? 동료? 한국타이어를 이끌어가는 동료잖아요. 예, 근로자도 동료고 사무직 관리자도 동료입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이렇게 폭행을 하고 발로 짓밟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말입니다.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막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것은요, 한국타이어 금속노조원입니다. 금속노조원. 금속노조원이면 이거 민주노총이에요. 민주노총.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말입니다. 예, 대전공장 경트럭용 성형 설비 가동을 중지시켰답니다. 아니, 제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게 여러분, 노조가 공장에 어떤 설비를 중단시켰대요. 중지시켰대요. 그럼 같이 죽자는 건가요? 아니, 자살하자는 거예요? 자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노조가 공장의 어떤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는 노조라고 보기는 진짜 어렵지 않아요? 게다가 그것을 말리는 직원을 이렇게 폭행을 하고 때렸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대한민국 벌건 대낮에 저렇게 사진까지 찍힐 정도로 동료가 동료를 폭행을 하고, 예, 그것도 폭행해서 끝나지 않고 발로 짓밟는다는 데까지 말이 나오면 이게, 아이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어디 갔나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원칙은 어디 가고 대한민국의 법은 어디 갔나요? 노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설비 가동을 중단시켰대요. 예. 그리고 예, 노조원들 폭행을, 이 사측 팀장이 노조원을 폭행했기 때문에 때렸대요. 쌍방폭행이다 이거죠. 쌍방폭행이다. 물론 사측에서는 지금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야,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참 한심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한국타이어 이러면요 세계 6위예요. 국내는 1위 타이어 업체고요. 지난해까지 59년 동안 노동조합의 파업이 없었던 무분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요, 지난해 말 첫 파업이 발생하면서부터예요. 이후에 강성 노동운동이 이게 쉽게 말하면 회사에 정착이 돼가고 그 강성 노동운동을 하면서 회사가 굴복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좀 덜 강성이에요. 한국노총이 덜 강성인데 여기 소속이었던 노조원들이 민주노총으로 합세를 합니다.
회사 내에 한국노총 노조도 있고 민주노총 노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진짜 노조공화국 맞죠? 한 회사에 한국노총 소속의 어떤 노조, 민주노총의 소속의 노조, 여기에 또 뭐 다른 제3의 노조, 참 미칩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렇게 민주노총으로 옮겨가면서 말입니다. 이들은요, 결국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업을 해서 힘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임금 협상을 꺼잡아내고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에 법도 없잖아요. 그죠? 법이 있어요. 여기에 법 없죠?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마치 옛날에 말입니다. 농민들이 뭐 지주를 한꺼번에 린치한다는 그런 생각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남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뻔히 보고 있습니다. 뻔히 보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요? 저는 인간적으로 봐서도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그런데 한국 타이에서 지금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났지만 노조들의 지금 준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처에서 일어나는 준동은요. 한국 타이어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사장실입니다. 사장실. 현대제철 사장실에 점거를 해서 지금 어이샤 하고 있어요. 어이샤. 저거 보면 망해라 망해 망해라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함께 살아야 될 근로자와 이게 사측이 저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저거 지금 50일째 점거하고 있습니다. 50일째. 50일째 저렇게 점거하고 있어요. 저렇게 점거하면 사장실이 점거가 되면 여러분 현대제철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사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럼 사장실은 저기 사원 사무실에 가서 그냥 한쪽 구덩이에 자리 잡아서 해야 되나요? 노조가 저렇게 점거하고 있고요. 이런 일이 지금 도처에서 아마 벌어질 거예요. 제가 봐서는요. 저는 87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1987년에 그야말로 노조들이 난리였다고 하잖아요. 뭐 휠로다에다가 뭐 사장을 태워서 막 끌고 다니기도 하고 휠로다가 이게 중장비죠. 그런 일이 있었죠. 저는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는데 그 후에 군대 제대하고 제가 기자 공부를 하면서 87년 사태를 저는 쭉 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때 같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노동운동이 안 되리라는 보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극단적인 노동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곳곳에서 난리예요. 화물연대 파업에서 또 파업, 재차 파업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이트 진로 공장 앞에는 아직도 안 풀었대요. 안 풀었죠. 자동차 업계는요. 임금 인상을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급에 아니죠. 영업이익의 뭐 25%를 성과급으로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난리예요. 전체적으로. 이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노동계의 하투에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7월 2일 날인가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대요. 아마 그때가 그때를 보면 아마 앞으로 노동운동의 어떤 방향도 알 텐데 또 폭력적이고 또 난리가 난다면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밀어붙이고 밀어붙여서 용산 대통령실도 점거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대화와 타협,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서로가 죽으라고 싸워야 되나요?
대한민국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안타깝기 그지없네요.